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이창근 인턴 기자, 최근 중국의 만행이 파란을 불러일으켰었다. 특히 지난 14일경 한국인으로서 중국에 사과합니다. 라는 트위터 글이 지속해서 올라와 화제가 되었었다. 해당 게시글은 중국인이 한국인으로 위장 중국에 사과하고 싶다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글이다. 해당 글들의 게시자들은 모두 싸우지 마십시오. 한국인으로서 나는 중국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바보 같은 동포를 용서합니다. 등의 어색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사용자들의 계정 대부분이 중국어 아이디어며 중국 계정들과 소통하는 것이 드러났다. 중국인의 아이디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에 많은 국내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복을 입은 공연자가 중국 국기를 개양대로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실시하였다. 해당 퍼포먼스는 한복을 자신들의 문화유산인 것처럼 조작하기 위한 행위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악행으로 국내외에서 수많은 비판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 해당 입장들을 설명해 보겠다. 문체부 장관인 황희는 한복 논란에 대해 소수민족이라고 할 때는 그 민족이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경우를 주로 말한다라며 한국은 세계 10위권 큰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양국 간 좋은 관계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라고 입장을 표현하였다. 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 소수민족인 조선족을 상징하기 위해서 한복을 등장시켰다 해도 중국은 이미 너무 많은 한복 공정을 펼쳐왔다라고 지적하였다. 연예계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중국의 만행에 대한 반발의 표시로 박신혜와 효연이 트위터에 한복 관련 글을 기재하였다. 또 배우 이종혁은 지난 9일 골룡포를 입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 한복 논란을 비판하였다. 이처럼 사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중국 측에서는 한복은 조선족의 것이기도 하고 중국 내 소수민족의 전통 복장을 입힌 퍼포먼스였으니 문제가 없다고 견해를 밝히었다. 하지만 개막식의 한복은 조선족과 아무 상관없는 현대한국식 한복이므로 이는 궤변에 불과하다. 사족으로 중국의 한복 만행은 과거에도 일어났었다. 2020년에 일어난 샤이닝 니키 한복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에도 큰 비난의 여론이 일어났었다. 앞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드러난 중국의 한복 공정을 설명해 보았다. 하지만 중국의 악행은 여기까지가 아니다. 이제 중국의 문화공정 행위들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설명해 보겠다. 1.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중국의 악행. 메이플 스토리는 2003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해온 국내의 온라인 게임이다. 해당 게임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대만 등 외국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서 메이플 스토리의 짝퉁 게임을 제작 유포하여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해당 게임들은 메이플 스토리의 캐릭터들을 그대로 갖다 사용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2. 오징어 게임에 대한 중국의 문화 공정. 오징어 게임은 지난 2021년에 세계적으로 성공 큰 인기를 불러 모아왔다. 오일남 역을 맡은 배우인 오영수는 상까지 수상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기와 인기를 보여주었다. 이런 인기와 성공에 대해 중국은 질투와 표절로 대응하였다. 오징어의 승리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 오징어 게임의 짝퉁으로 내보낸 것이다. 해당 표절에 대해선 중국의 네티즌들도 창피하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오징어 게임 표절은 오징어의 승리뿐만 아니다. 각종 오징어 게임 파생 상품들의 표절 제품들을 시장에 유출시킨 것이다. 해당 상품들은 모두 저작권을 지키지 않은 상품들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겠다. 바로 오징어 게임 중국 레고이다. 중국 측에선 오징어 게임의 등장인물들인 진행요원 오일남 성기훈 등을 레고 캐릭터로 출시하였다.
해당 행위는 오징어 게임 저작권은 물론이고 레고에 대한 저작권도 무시한 행위기에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3. 지금 우리 학교는 에 대한 중국의 문화공정. 지금 우리 학교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이다. 해당 드라마는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다. 중국은 해당 작품에 관해서도 문화공정을 저질렀다. 바로 악의적으로 복제본을 제작 부정소득을 얻은 것이다. 중국 대표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는 얼마 전부터 지금 우리 학교는 의 영상 파일이 좀비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한화 1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해당 영상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중국어 자막을 기본으로 제공한다고 안내돼 있다. 벌써 2천여 명의 중국인들이 해당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4. 역사 속의인들에 대한 중국의 악행. 중국의 문화공정 악행은 단순히 창작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